자, 기가 안 이거 좀 이따 색깔이 좀 좋아질 테야. 자, 먼저 뭐가 일정하다고 말할 수 곱이 있지? 일정하다고 그렇죠. 말할 수 있죠. 곱이 일정하니까 크거나 같다. 2 루트 원래 2분의 a 더하기 b는 무엇보다 그러니까 루트 ab 이해되지? 네. 그래서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그러니 2 루트 곱이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5x 곱하기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5 없어지고 5 100이니까 얼마? 2 곱하기 10이지. 네. 그래서 20보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이게 없으면 못 써. 양수 x란 말이 없으면 이 문제는 못 푼다 이 말이야. 양수가 아니면 이게 음수일 때는 말이 안 되지. 음수니까 이해되냐? 네.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해서 최대값이라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항상 크거나 같냐? 그럼 크거나 같다.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무엇보다 2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뭐가 돼? 최소값. 마찬가지 합이 일정하네? 그럼 뭘 쓸 수 있어? 2 루트 AB 이해되지? 네. 그래서 2하고 6하고 약분돼서 3. 그래서 제곱하면 9보다 작거나 AB가 이해되지? 근데 AB는 항상 양수라겠으니까 0보다 큰 조건이니까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크거나 같다 아니라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질문이 뭘로 바뀌어? 최대값. 뭐요? 최소값을 구해라. 오, 이거는 구하면 다른 거네. 네. 자, 여기는 자, 이 최소값을 구해라라고 때 합이 얼마? 6인데 A 세제곱 B 세제곱. 오, 좋은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A 더하기 B의 몇 제곱?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냐? 3AB A 더하기 B.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얼마? 6의 세제곱이지? 216. 216 마이너스 63, 18 A 더하기 B. 이해되지? 네. 그러면 이것은 아까처럼 2 루트 AB니까 정사하면 얼마? 2 없어지고 없어져서 3 제곱이니까 그보다 작거나 AB가 이해되지? 그럼 만들면 돼. 자, 그대로 만들어. 여기다 뭘 해주면 AB 아니에요? B로 바뀌어. 이거 잘못 썼지? 미안하다. AB로 바뀌어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18 해야 되니까 9 곱하기 마이너스 18 됐냐? 구두가 바뀌어 안 바뀌어? 오, 그 다음 그럼 이게 그대로 하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216 더하면 되겠지? 9 곱하기 18은 작거나 같다 뭐요? 216 마이너스 18 A 됐냐? 그러면 이 식은 뭐라고? 이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알겠지? 그럼 A 세제곱은 얼마? 이거 90에다 곱하기 70이니까 160 얼마? 9, 8에 12, 그 다음에 7, 9니까 162지? 그러니까 얼마 나오냐? 54요. 54보다 그러면 뭐 말이야? A 세제곱 B 세제곱 5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무슨 값? 크거나 같다. 뭘 구해?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을 구해라. 예. 답은 얼마? 54. 그 위에 거는 충분히 다 했을 것 같고 맞은 사람 손? 너가 다 베끼지 마. 최적화란 말은 그냥 여기서 34번은 의미를 안 둬도 되고 50번만 풀어보고 최적화는 선형계획법에서 나온 거니까 그건 무시해도 되고 그냥 무시.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되냐? 합이 일정하냐 곱이 일정하냐 이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나는 둘 다 산술계를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안 쓸 거야. 요거는 오랜만에 여기는 호시로 바꿔. 호시 절대부등식 기억나냐? 호시 절대부등식을 떠올리면 이런 문제는 훨씬 편해. 자, 어떻게 떠오르냐? 한번 호시 절대부등식 항이 2개짜리 A제곱 B제곱 기억나지? 항이 2개짜리 A1, A2를 하자. 그래 되겠지? 자, A1의 제곱 A2의 제곱 B1의 제곱 기억나지? 무슨 함수가 기억나? 이차함수. 이차함수 기억나지? 그럼 뭐가 돼? 크거나 같다. 뭐가 돼? A1, B1 됐냐? A2, B2에 뭐가 된다? 제곱.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럼 내 머리는 지금부터 떠올린다. 여기 봐봐. X 더하기 Y라겠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라 했어. 그러면 자세히 봐봐. 이게 제곱이야. 그러니까 루트 x 같아. 이걸 이 a분이 뭘 뿐이야? 루트 x야.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거 곱하니까 1이 곱하고 얼마 나와? 이거 이게 제곱이야. 됐어. 왜? a1 b1이 루트 x고 루트 x분의 1이지? 네. 1이 그냥. 알겠지? 네. y분의 1, 루트 y분의 1. 곱하면 얼마? 1이지? 네. 그럼 얼마 나와? 4 아니야? 네. 그래서 4보다 크다. 코시는 그냥 어떤 연산도 필요 없어. 그냥 한 줄이면 끝나. 코시 더 편하다는 걸 앞으로 느끼게 될 거야. 하다 보면. 이해되냐? 오케이. 그래서 원래 풀이는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약 산술기하를 두 번 써라. 의미 없이 코시 한 방이면 된다. 뒤에 답을 풀이가 있다. 뒤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보겠지? 어디 볼까? 이런 것들은 두 개 가지고 따로따로 했지?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다는데 개뿔을 그런 거안 써도 돼. 쭉 써서 마지막 문제 그걸 적용해라 이렇게 됐지? 50번 해서 전개하자. 그래서 곱이 일정하지? 그래서 이게 그거야. 전개해라. 이게 그 뜻이야.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전개해서 요게 곱이 일정하자. 곱이 일정하다. 그래서 쓰면 돼. 그래서 그런데 그냥 이런 거를 여기 밑에 내려가는 이런 풀이를 그냥 코시는 성질로 적용해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냐? 됐다고 해도 오케이. 그래서 코시를 꼭 기억해. 코시는 증명해줬지? 코시까지 긴 거 증명했으니까 이제 넘어갑시다. 오늘은 자 절대부등식에서 또 완전제곱 자체적 갖자 해봅시다. 이거는 좀 침도가 자 보니까 3-2 나간 사람 좀 들어봐. 그 주말에 선행 누구지? 둘이야? 좀 빠르게 나가야 되는데 공통수학은 나갈 쯤 되지 않았어 이제? 저희 이제 이번 달까지 시험 끝나면 바로 쌤이 공통상 좋아. 힘들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나가. 어렵게 하지. 자, 봐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완전 제곱을 이용한다 이 말은 지금부터 2차 식에서 좀 쓰고 있는 말이야. 2차 식. 뭐 fx를 써 다항식을 ax의 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씁시다. 그럼 딱 쓰면 중학교 3학년 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 중3 때 뭐가 떠오르냐? 이 참수가 떠오르지. 그러면 a가 양수면 어떤 게 떠올라? a가 양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어떤 거야? 아래로. 그러면 a가 음수이면 뭐가 떠올라? 위로 불러. 그럴 때 우리는 이 아래로 불러줄 때는 이 값을 최소값이라 하자니. 이때는 최대값. 근데 위에 하나씩 커지니까 최소값은 이야기하지만 최대값은 안 되거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꼭지점을 갖다 완전 제곱을 해 안 해? ax 플러스 2a분의 b 맞지? 제곱 플러스 4a분의 맞냐? 그러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ac인가?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 그래서 이거라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4a분의 b의 제곱 뭐 측량 나오겠지? 자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a 값이 양수냐 그 꼭지점에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이 제곱을 2차식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어떤 식에 대해서 2차식은 이거에 관계없이 이것이 항상 뭐이기 때문에 a가 양수면 0보다 커졌다. 항상 항등식이라고 그래. 항상 이 제곱은 그러니 제곱을 뺀 나머지에서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 좋은 입 벌리고 자네. 어떻게 할까나? 눈 뜨고 입 벌리고 자. 3종 세트. 다만 소리만 안 지를 뿐이지. 아니 코 보는 거 아니야? 조만간 야 나도 좋을 수도 있어. 피자. 체력이 문제인가? 잘 버틴다. 자, 그럴 때 완전 제곱에 의한 최대 최소를 우리가 할 때 그러면 여기서 좀 하나 생각해 보자. 만약에 여기 나오는데 완전 제곱식과 최적화 이 두 번호인데 여기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요거를 이제 A가 양수에서만 이야기를 해보자. A가 양수에 있으면 이야기해보잖아요. A가 양수. 그럼 우리는 A가 양수일 때 이 그래프일 때 제한된 영역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최소값만 있고 최대값 없잖아요. 네. 우리 요거 다음에 최대 최소를 이야기하려면 뭐가 떠올라야 돼? 최대 최소가 떠오르려면 제한된 영역이라는 의미 나와야 돼. 제한된 영역. 이해되죠? 그래서 제한된 영역 안에서의 최대 최소가 또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 말은 결국은 완전 제곱이라는 단어는 2차식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 2차식에서는 제한된 영역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2차식은 우리가 개형으로 뭐하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 그래프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2차식에서 요런 그래프 있고 요런 그래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그래프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 세 가지를 딱 봤을 때 첫 번째 1번, 2번, 3번 그래프를 한번 보고 1번 어떤 그래프야? 뭐라고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큰 작은 작은 그럼 이 t는 뭐가 될까? 같은 이번 t가 0보다 크다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냐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 알겠지?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경우냐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야. 그래서 최대 최소. 그래서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판별식을 이용할 때는 언제냐? 그래프를 개형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나타낼 때 실수 그러니까 뭐야? 실근 x를 갖는다. 그러면 당연히 세 개 중에 이놈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2차식에 실근 x를 갖는다. 뭘 갖는다고? 실근 x. 그러면 0이니까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 질문에서 실근을 갖는다. 알겠지?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 실수 범위 x와 이런 문장이 나오면 판별식 t를 자유롭게 쓰거라. 주원이가 뭔가 열정적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일 옮긴 이유는 뭐 때문에? 너무 추워서? 그러면 도진이가 깨워줄 거라고. 저번처럼 좀 폭력적으로 깨워. 뭔 소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워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 도진이가 그냥 얘가 알잖아.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도진이의 성격은 옆에 짝꿍이 어떠냐 이런 거 의미 없어. 그냥 도진이의 등치 자기의 그러니까 나의 중력 가속과 물질의 양에 의해서 비례한다. 주먹을 치느냐, 주먹을 펴느냐, 그러니까 손을 펴느냐, 감느냐에 따라 질량의 법칙. 그럼 그걸 알고도 주원이가 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인정.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용하는 건 완전 제곱이라는 것은 2차식에서 사용하는 단어구나. 그리고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판별식까지 넘어가는 단어이 될 거야. 한번 이 증명은 표적도 없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자, 최적화. 자, 완전 제곱에서 금방 썼던 거 그대로 쓰면 돼요. 뭐 그냥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문제를 뭐 똑같아요. 쭉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예제 3.41을 봅시다. 자, 2차식 3.41을 보시면 2차식 지금 그래도 안 되네. 자, 2차식 뭐라고 돼 있어? x. 그러면 우리는 fx를 보자 말이야. 볼 수 있지? 그럼 2차식이니까 완전 제곱 x-3의 제곱 얼마 나와? 플러스 4냐? 그럼 우리는 포물선에서 꼭지점이 뭐예요? x 있고 3 있고 뭐 여기가 13이면 이렇게 되지 않아? x축, y축. 나중에 여기가 얼마? 3일 때 얼마가 되냐? 최소. 그러면 최소값은 4제. 하지만 최대값은 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미니멈, 최소값은 미니멈이라고 해. 그리고 맥시멈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분히 예측이 되네.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와? 중학교 3학년 과정보다는 공통수학 원에서의 그 최대 최소 단원에서 최대 최소 단원 나와요. 제한된 영역을 이용한다, 완전제곱을 이용한다, 판별식을 이용한다. 이 세 가지가 2차식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과정이다.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는 게 절대부등식. 넘어갔더니 자 그럼 다음 한번 3.43하면 최대값 한번 구해볼까? 시작해볼까? 4 어디에요? 여기 최대값 여기 자 3.43 시작. 벌써 이제 3.43 44? 자 최대값 뭐였지? 소리 또 넘치지 말고 3.43이라고 돼 있잖아. 시계가 뭐 이런 거 맞는 데잖아. 43 돌려주면 왜 뭐가 문제인데? 아니 7이라고 왜 이렇게 싸워 얘네는. 만하면 목소리 꺼낼게요. 나왔냐? 잠시만요. 나오는 중. 나오는 중 최대값, 최소값 이거 최대값을 구하는 이유를 알겠어? 네. 해봐라. 민이 나왔어? 예. 얼마? 7 7. 자, 이거 정리합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2 묶어내면 좋겠지? 네. x제곱 마이너스 4. x 되냐? 그러니까 4가 필요하니까 9, 8 빼기 1이니까 7이 되냐? 네. 그럼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7. 그럼 2차 함수를 보면 여기가 2, 얼마가 된다? 7이 되겠죠, 여기가? 네.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와.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y 마이너스 7. 그리고 밑에는 함수. 그럼 최소값은 못 가지? 더 무한으로 작아지니까 최대값을 맥시멈을 하면 맥시멈은 7 미치기 돼야 되겠구만. 어렵지 않지? 네. 그래서 이런 풀이를 뭐란다? 무슨 풀이? 완전 제곱. 근데 자 미지수가 현재 몇 개짜리만 지금 써 있어? 한 개짜리.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개짜리에서 미지수가 몇 개짜리로 늘어날까? 세 개짜리. 바로 세 개로 갈까? 두 개 지려라. 두 개로 늘어나겠지? 이해되냐? 네. 그래서 미지수가 이제 미지수 가기 전에 치안이 있었네. 치안을 이용한 2차식 뭐 이것도 있었으니 미지수를 이용한 치안. 나중에 이 치안은 합성함수로도 이용할 거니까 여기다 써놔. 치안은 또 나중에 합성함수. 나중에 우리는 합성함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기 공통수학 1을 2를 아직 함수를 안 들어간 사람이 잘 몰라. 합성함수를 알면은 좀 편할 건데 오늘 우리는 모른다. 오케이. 이 합성함수는 어느 단어로 나와? 합성함수라는 단어는 어디? 공통수학 2에서 함수 부분에서 공통수학 2가 도형의 방정식, 그다음에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 이렇게 나오거든. 함수까지 한번 본 사람 손. 한 명. 이렇구냐? 주어가 이건 좀 야무지게 또 막 쭉쭉 나가봐. 주원아 혼자 공부해도 돼. 인터넷 들고 막 예, 했어요 저랑 같이. 쭉쭉 안 되고. 민이는 내가 보고 알기로는 어떤 거? 공통수학 2 한 번은 봤다고 내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합성. 아니 합성은 했잖아. 지웅이는 저 공통수학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함수 쪽. 애준이도 아직 들어가는데 가물가물. 제두 번 했어. 심각하구만. 자, 문제는 여기를 몰라. 그랬더니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보기 2차식이라는 거 이런 거 읽을 줄 알아야 돼. 몇 차야? 2차가 아니지 이번에. 근데 2차는 아니야. 근데 2차는 아닌데 홀수차수가 없어. 그래서 x의 제곱을 t라고 하는 치안 이런 거 치안이라고 해. 나중에 공부할 때 이걸 좀 기억을 해도 나중에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해야 돼. 자, 함수는 뭐 예를 들어서 자연수 내추럴 넘버라고 해서 짝대기 n하고 알파벳 n하고 구별하려고 그냥 이거는 알파벳 n 이거는 수학적 용어로
뭘로 읽어? 자연수.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포함하는 게 자연수 다음에 큰 수가 뭐야? 유리수. 유리수를 또 품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미안하다. 중수를 건너뛰고 그랬네. 미안. 중학교 1학년 때 미안. 중수. 뭐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그 약자가 이렇게 되니까 뭐 독일어로 제트를 그래가고 question, 유리수, 그 다음에 really, 실수,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가정. 그러면 중상가정에서는 실수. 근데 최대 최소를 이야기하는 건 실수 성질이야.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논하여라 그러면 뒤수 비교가 되는 건. 근데 복소수는 수의 합장은 맞아. 컴플렉스 넘버, 컴플렉스, C, 컴플렉스 복잡한의 약자. 그래서 C.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최대 최소라는 말은 실수 범위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복소수에서는 최대 최소라는 말을 할까 안 할까? 안 해. 할 수 없습니다. 허수는 수의 합장만 가지고 오는 거지 크기를 비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크기를 비교하지 않으니까 대수 비교를 안 하지. 그러니까 뭐가 더 크다, 뭐가 더 작다를 말하지 않겠지? 네. 그래서 이게 언제 배우고 이걸 이해하려면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돼? 고등학교 1학년 정도는 되거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안 됐을 땐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데 영재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이 됐든 중학교 2학년이 됐든 중3 때 교육과정만 따르지 말고 IQ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IQ, 우리나라 IQ 기준을 100이면 그냥 기본적이야. 100, 110 이렇게 보면 돼. 120, 130 정도를 수재, 이제 영재의 기준에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IQ가 세계에서 인정한 IQ 뭐 있잖아. 그거하고 좀 달라. 그냥 이건 이 IQ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는 건 비핵 공식이라고 하고 그 세계에서 인정한 게 있잖아. 막 IQ 단위가 낮은 거 막 검사하는 거 있잖아. 지능 검사라고 해가지고 막 기본 냅다 막 이것저것 한 거는 생각보다 낮게 나오거든. 그건 EQ라고 해서 길포드 측정법이야. 그래서 달라.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다 보는 건 높게 나와. 그건 딱 그 지능만 보는 거야. 거기 어떤 EQ, 그 다음에 창의 이런 거 다 안 보는 거. 거기까지 보는 게 이제 세계 표준. 근데 그거 보면 100짜리가 보통 없어. 100은 상위권이야. 우리가 말하는 IQ는 기본. 그래서 IQ 150이다, 160이다 그러면 기본. 근데 문제는 110은 그렇게 보면 이게 비핵 검사라고 해. 그리고 돈 내고 막 복잡한 거 이것저것 병원 가서 하는 거는 길포드. 그래서 창의가 들어가 있는. 근데 문제는 뭐냐? 110이면 한 학년은 앞서서 배워도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1학년이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거를 습득할 능력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고 IQ 120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2학년, 그러니까 2년 이상을 거뜬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IQ 130만 넘으면 중학생, 고등학교 수학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 다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영재성은 130에서 왔다 갔다 해. 그리고 150은 특히 150자는 천재라고 그래. 이 사이가. 그러니까 100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영재. 그러니까 그의 기본이 100구야. 그래서 100구를 넘어서 110부터 154까지 다 영재라고 봐. 1년 앞서라, 이잖아. 근데 154는 이때부터는 천재라고 그래. 그리고 163을 천재라는 의미야. 수재. 그리고 163이 천재. 달라. 이 기준. 여기서 154부터는 엄청나게 단위가. 이게 뭐냐? 이거야. 여기는 수업을 들었을 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고등학교 수업을 해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야. 거기까지야. 근데 수재는 습득을 넘어서 혼자 확장할 수가 있어. 이 수업을 들으면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수재야. 근데 보통은 다 영재야. 그러니까 영재를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수업을 했을 때 그 수업을 알아들 정도지 그 수업을 알아듣고 내 걸로 만드는 건 영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영재는 그냥 5년짜리, 3년짜리 고등학교 수업을 누구한테 해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야. 근데 이 수재는 좀 달라. IQ 150. 뭐냐? 수업을 해? 그럼 그걸 갖고 확장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미분을 가르치면 미분 갖고 다양한 걸 자기가 이 미분 이런 뜻이네? 그럼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그때는 몰랐는데 여기다 미분을 써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지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 정도에서 넘었으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재고 다니는 영재고에 다니는 애들 보면 생각이 이런 쪽에 많이 있어. 근데 천재는 164는 달라. 뭐가 달라? 습득이 필요 없어. 본인의 습득에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살짜리가 갑자기 물리를 막 잘한다고 인터뷰에 나와. TV 나오면 막 5살짜리가 물리 막 그런 애들은 요 범위를 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좀 착각을 많이 할 때 천재는 스스로 봐봐. 물리 천문학을 천재 역학을 공부해.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필히 운동 에너지 나오고 운동 에너지 하다 보면 필히 뭐가 나와야 돼? 물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적분이 나와야 돼. 역학의 기본은 적분이야. 자, 그럼 얘가 5살짜리가 그러니까 물리가 좋아서 막 물리를 혼자 공부해. 책을 막 봐.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적분이라는 게 나와. 적분을 해야 이 계산값이 나와. 그럼 얘는 누가 안 가르쳐도 적분을 혼자 탁탁해서 하겠지? 네. 여기서 문제야. 자, 그러니까 그럼 적분을 잘한다고 생각해? 적분을 못한다고 생각해? 너는? 적분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적분이 잘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 적분은 그건 도구고 적분은 정적분의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어. 그걸 알아야 적분의 성질을 알아. 근데 이한테 적분의 정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이한테 봐보면 어떻게? 몰라요. 모르지. 근데 그건 알아야 수능 문제를 풀어. 그럼 그 얘는 5살짜리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어. 절대 못 풀어. 얘 적분은 이 물리 역학을 필요해서 내가 이걸 하니까 적분을 갖고 와서 배워서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적분의 성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적분은 도구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 천재 적분한다고 하니까 어떤 걸 검사해? 정적분의 평균값 정리 이용한 수능 문제를 줘. 풀어봐라. 그럼 그 애는 풀어 못 풀어? 못 풀지 당연히. 그 애가 그걸 목표로 했으면 풀 수 있지만 그건 목표가 아니야. 그러니까 천재들한테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평가로만 돼 있어. 그러니까 수능을 거기다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내 말은 이거는 수능은 수능이고 여러 가지 내 말은 누구가 여기에 속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이 정도 안에는 그러니까 110에서 150 사이라고 생각해. 딱 154는 티나. 내 눈에 내가 154를 수없이 163 이상도 수업을 해보면 달라. 일단 어떤 수업을 하든 그걸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 그래서 한순간만 10분만 듣고 나머지 50분 안 들어도 되고 개념을 터득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물어보면 미리 다 이야기해. 여기서부터는 내가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느끼 좀 확실히 이건 인정해야 돼. 이 천재과 수재과는 달라. 그럼 누구는? 그게 아니라는 게 내가 보여. 근데 성공을 못하고 못 가냐? 간다니까? 이게 아까 전에 이게 그거야. 충분히 5학년 것까지는 습득할 수 있다니까? 그 누구가 대학교 수업을 들어도 충분히 습득해. 다만 그게 중요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지. 그게 내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운이 좋아서 IQ가 좋아서 이 정도로 했으면 벌써 달랐다는 거야. 근데 가끔 이 경계선이 보여. 몇 명은? 한두 명은 이 경계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경계선이 보여. 딱 그때. 근데 내가 본다고 해서 얘한테 수재라고 하면 더 공부를 안 할 거란 거야. 이건 공부의 영역이 달라. 왜? 내가 해라라 할 필요 없지. 네. 자기가 스스로 습득해서 찾아갈 건데 내가 이거 하나 던지면 집에 가서 벌써 다 찾아와. 그럼 수업 안 됐을 때 내가 궁금했던 게 터득이 되잖아? 그럼 그렇게 집중 안 해. 그래서 의외로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는 애는 두 분류야. 성향이 나쁘거나 다 알고 있는 경우.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집중 안 하는데 의외로 잘 몰라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 성향이 나쁜데 저 애는 천재 같아서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부모가 취해 오류를 범해. 어릴 때 뭔가 모르게 아까 말대로 7살 때 그런 부분들이 가끔 나오거든. 그럼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내 애가 엄청나게 뛰어난 것 같아. 뭔가 어렸을 때 막 집중 하나 발휘하면 뭔가 확 끝까지 가.
그거는 성향의 문제지 이 IQ 문제는 아니야 절대. IQ는 좀 유전적 성향이 강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네가 검사하면 그러니까 장점은 154를 넘냐 안 넘냐는 참 아쉬워. 누구도 그러고 싶다. 나도 그런 게 있지. 내 애가 154 넘었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한 27년 동안 154를 넘어간 애는 거의 본 적 있어. 가끔 한 번. 몇 년에 걸쳐서 그 정도지. 수시로 나타나진 않을 거야. 그리고 163은 지금까지 쭉 28년 동안 봤을 때 몇 명은 있지. 근데 그 애가 이 동네가 아니라 저기 뭐 여기저기에다가 평가받으러 왔을 때 뭐 검사 받으고 해가지고 이런 거 한번 지도를 받으러 온 적은 있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대부분 해보면 딱 그 우리가 IQ를 기본 그러니까 110에서 145 정도, 이 정도 엄청 높은 거야. 네. 여기에 다 모여 있어. 이거는 요 정도와 요 정도 차이는 극히 그리고 여기는 근데 153은 좀 다르단 말이야. 여기 넘어간 거는 이 차이는 별로 안 나지. 신기해. 이 지능의 이 기준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 이걸 넘어서는 것과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 차이는 거의 안 나. 신기해. 그냥 이건 습득의 능력이야. 좀 빨리 이해하느냐, 좀 덜 늦게 이해하느냐. 하지만 노력을 통하고 자기 주도가 되면 이거나 받아들이고 자기만 아무 문제 없는데 요 정도는 아까 그 영역을 넘어서 어떻게 수업을 들으면 자기 걸로 만드는 능력이 확실히 뛰어나. 그 말은 뭔 말이야? 공통수학 오늘 배웠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내용인데 이거하고 이것이 매치가 되네? 라고 내가 안 가르쳐도 나와야 돼. 근데 누구는 나와 안 나와? 한 번이라도 안 나오잖아. 그잖아. 내가 공통수학 원에서 이거 배웠으면 이 중등 과정에서 어떤 게 연결이하고 막 머릿속에 축축하면서 이렇게 됐겠구나. 그건 내가 가르쳐서 나온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런 소리 머릿속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면 이건 다 똑같으니까 노력을 해야지 안 해야 돼?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데 이 영역은 있어. 여기서 여기 사이에 이 정도에서 좀 가고 있구나. 이 정도의 영역에 좀 속해 있는 애도 내가 아까 말했지 한두 명은 보인다 이 말이야. 누구라고 딱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게 딱 완전 넘어가지 않으니까 노력을 통해서 이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충분히. 그러나 영재는 다 된다는 거야. 영재에 대해서 너무 두차면 안 돼. 영재는 그러니까 한 반에 한 30명 있잖아. 영재 조사하면 약 한 15명. 영재는 우리나라 영재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거론하면 달라. 미국은 IQ가 109가 안 돼. 평균적으로 10%도 안 돼. 109 이상이. 우리나라니까 30명 중에 10명에서 15명이 존재해. 알겠지? 우리가 30%에서 45% 차지해. 어마어마한 숫자야. 그래서 타고난 거지. 이번 테스트에서 우리나라가 평균이 100 몇이라고? 평균이 109.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평균이 109니까 뭐야? 그냥 반은 3년짜리, 5년짜리 수업을 해도 다 알아듣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수준이야. 너무 고민할 거고. 자, 봐봐. 내가 X제곱을 내가 왜 이야기했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상을 때 네가 하려고 하더니 내가 이렇게 쓰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정역이 뭐에서 너네? 실수 있는 모든 점에서 이것도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실수로 가라. 그럼 내가 여기서 X를 제곱을 잡은 놈 이걸로 가라고? X로 가라 이 말이야. 이해되니? 예. 뜻이야. 근데 여기서 제곱이 중요한 게 아니야. 변수가 하나지. X제. 여기도 변수가 X라는 이야기야.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 R에서 R2로 가는 사상. 그럼 이게 뭔 말입니까? R2 그러면 뭔 소리야? 정역은 수직선인데 공역은 뭘로 돼 있어? 직교좌표제. R2가 순서상. 그러면 R2에서 R로 가는 것도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R2에서 R2로 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네. 이해되냐? 이런 것들을 수학에서 전부 다 통틀어서 변환이라고 해. 뭐 한다고 그래? 변환. 거기야 무슨 변환 이렇게 붙여.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또 두 넘긴데 공통수학 2에서 도형 이동을 배운 적 있지? 네. 도형 이동도 변환이야.
도형 이동. 대칭 이동도 변환 이동. 근데 모양과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환을 일으켜라. 그럼 여러분들 앞에다 뭐라 붙이면 딱 좋은 말이니까. 모양과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화를 일으켜라. 이동 확인 뭐야 내가 이 통틀어서 이 모든 걸 표현하리라고 했어. 여기에 있는 R2는 직교 잡혀 있는 여기 있는 도형이겠죠. 원이 있는데 어떤 걸 통해서 다시 원으로 가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갔어.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 그건 평행이동이잖아. 이런 걸 통틀어서 전부 다 변환이라고 한다니까. 근데 모양과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움직여라 이 말이지. 우리가 배우는 이동도 변환이야. 근데 모양이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래. 그럼 무슨 변화입니까? 동 변환. 응? 동 딩동댕. 이런 게 가끔 이런 게 안 배워도 이 감각적으로 추론적으로 이래서 가끔 이런 경우 합동 변화. 맞는 말이잖아. 근데 이걸 배워야 내가 그 말을 쓴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수학적 성질을 끄집어서 당연히 그렇구나라고 해서 나온 거라니까. 근데 대부분 이거를 나는 안 배웠단 말이야. 나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합동변환 단어를 배운 적이 없대. 그러니까 모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뭔 말이야?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푼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해.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이 모든 거에서 변환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냥 뭘 붙였으면 좋겠어. 그럼 합동변환이 떠올라야 돼, 안 떠올라야 돼? 합동은 어디서 배웠어? 두 도형이 모양과 크기가 같다고 하니까 합동이 배웠잖아. 그럼 그 단어가 여기서 붙어서 나올 만한 단어가 되지 않아? 그럼 그건 떠올라야 돼, 안 떠올라야 돼? 그럼 내가 가르쳐야 떠올라? 아니지. 그게 아까 말대로 그 수제가에 더 가까운 쪽이야, 그게. 이 문제는 그것조차 습득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가르쳐 준 다음에 그거 갖고 공부하는 거고. 그 경계는 그러면 그런 걸 파악을 하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방 나오지. 세 명이 지금 좋은 거 있어. 쳐다보지 마. 세 명이 좋은 거 서로 쳐다보고 있어. 알겠어? 그래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이런 변화는 참 많아. 요거 이렇게 R에서 R로 가는 걸 그 변화 중에 치안이라고 해. 이런 R에서 R2로 가는 것을 매개 변수라고 해. 매개 변수. 이거를 최대 최소 성질이라고 해. 오늘 배울 거. 성질이라고 또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이 변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등적 변환, 합동 변환, 닮은 변환, 1차 변환 이런 말들을 갖다 붙이거든. 등적 변환. 그럼 무슨 변환입니까? 등적 변환은 뭐가 떠올라? 등적 변환. 합동 변환은 모양과 크기를 그대로 이동하고 있지. 그대로. 근데 등적 변환은 뭘까? 모양은 바뀌어도 뭐는 같을까? 크기, 넓이, 크기가 같은. 그러니까 삼각형인데 사각형으로 바뀔 수 있겠지. 근데 그 삼각형 넓이와 사각형 넓이는 변화가 있다 없다? 넓이는 같고 모양은 같고 그런 걸 등적 변환이라고 해. 그런 걸 야코비안이라 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이해해야 뭔가 이론을 만들 때 그 바탕으로 이론이 커져. 기본의 기본이지.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변환이 뭐냐? 수학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1차 변환이라고 해요. 무슨 변화? 1차 변환. 숙제. 이게 뭘까?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 대표적으로 이 1차 변환이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게 선형이거든. 그 선형의 가장 대표가 행렬이야. 행렬이 이 1차 변환 안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행렬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1차 변환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한번 도전해봐라. 모든 변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환이다. 알아내면 나 개인적으로 나타나 내가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 사줄 생각은 있어. 개인별로 하나. 자, 그럼 이거는 x라는 제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수가 하나인데 t로 치환하니까 r에서 r로 가는 사상이 그냥 r에서 r로 간다. 여기서 수직선은 x라는 표현을 x제곱을 통해서 여기에 t x제곱이 t로 가거나 그러면 이걸 내가 fx라고 하면 새로운 함수 거기다 ft가 되면 t는 t라고 하면 되지. 새로운 라지 fx를 라지 ft로 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7이 되냐 안 되냐? 그럼 문제는 여기는 이제 아래로 블록인 거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게 항상 무엇보다 큰 나타나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 뭐가 들어? 이렇게 바뀌었지? 이게 뭐냐? 제한된 영역이 되는 거야. T는 어디 범위에서 논해라? 제한된 영역. T는 뭐에서만 논해라?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논해라. 이해되지? 그러면 T-2의 제곱 플러스 얼마가 돼? 6이 된다는 걸 알고 있겠지? 그나마 다행인 거는 6이요? 3 미안 3 쏘리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가 2가 될 때 얘가 3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라는 건 이해가 됐지? 이게 무슨 축? T 그리고 여기는 뭐야? 라지 FT 이해됐지?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T가 여기서만 논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가 될까? 2에서 3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3 2에서 그때 x는 그럼 그때 x는 2라고 하면 안 되지. t가 2제 이해돼? 그럼 t가 2니까 x는 얼마? 뿔마 루트 2겠지. 그래서 이때 최소값을 구하라겠으니까 상관없고 뭐라고 쓰면 돼? 3인데 최소값을 갖는 x값을 구해라 그러면 2라고 해야 돼? 뿔마 루트 2라고 해야 돼. 뿔마 루트 2. 이게 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평가를 받는 거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야. 이 3을 구해라가 목적이 아니라 여기다 뭐 살짝 바꿔서 최소값을 가질 때 그 최소값의 무슨 값을 구해라? x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바꾼 게 평가고 우리는 이 단어는 최소값은 무엇인지만 찾는 게 목적이고 그래 마지막 답 나와 안 나와? x가 뿔마 루트일 때 최소값 3 이해되지?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4차식이지만 치환을 통해서 그럴 때 치환을 할 때 R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한된 영역이야. 이것이 중요해. 이걸 빠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끝났는데 이제 문제가 또 뭘로 나왔어? 딱 뭐 나왔냐? 미지수 이제 미지수가 몇 개짜리? 2개짜리. 우리가 중학교 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문제 미지수 2개의 최대 최소를 근데 이제 공통수학 원을 가다 보면 제한된 영역에 할 때 안전제곱 있을 때 다항식도 있지만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2차 뭐 식이라고 하는 건 x도 있고 y도 있고 문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문자 여러 개에 대한 2차식 찾아봅시다. x 2차 y도 2차니까 결국 그냥 2차 다항식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지만 이게 x축에 이번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f라고 쓰면 안 되고 이게 다항식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달라.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짜리? 2개 써봐라. 이게 쓸 줄 알아야 돼. f 써봐라고 왼쪽에 써. 얘들 두고 책에 써란 말이야. 이거 다항식이 하나짜리가 아니라 미지수가 2개인 2차 다항식. f x, y 꼴 그 책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냐? 아니야. 이렇게 돼서도 못해. 우리가 이런 식은 표현할 수 있냐? 이 그래프 개형으로 현재는 불편해요. 다만 나중에 하다 보면 2차식은 이제 하는 방법이 있지. 나중에 이 뭘로 할 수 있냐? 원박. 나중에 K라고 하면 이게 2차인데 원방처럼 어떻게 되냐? x-1의 제곱 대체 y 플러스 2의 제곱은 얼마가 될까? 3 허상인가? 3 되냐? 4 아니고 3 됐네. 그러면 이꼴 0은 허상이지. 그러니까 이꼴 0이면 원래 원방에 의해서 x 이꼴 1, y 이꼴 2, 마이너스 2가 되는 y 이꼴 x 이꼴 1, y 이꼴 마이너스. 근데 이게 1이 이하면 마이너스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래서 이건 그냥 허상이야. 그래서 항상 무엇보다 큰 나타야 돼. 무조건 3보다 큰 나타야 돼. 이건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뭔 말이야? 항상 0보다 큰 나타니까 이해되니?
그럼 이꼴 0이라는 경계선은 나올 수 없으니 그냥 역과의 관계니까 x, y의 관계없이 항상 무엇보다 크났다? 3보다 크가 낫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는 직교좌표에다가 x, y에다 어떤 걸 넣더라도 만족하는 식이 이제 만약에 계열로 일정한 식을 가질 수는 없어. 그냥 기본적으로 써야 돼. 그래서 항상 뭐가 돼? 둥은 언제일 때야? 최소값이 3이지. 네. 그럼 둥은 언제야? 동시에 뭐일 때밖에 없어? 둥은 0일 때. 이해되지? 그래서 x는 얼마? 1, y는 얼마? 마이너스 2. 근데 완전 제곱이 됐기 때문에 하는데 안 될 수 있는 게 뭐냐? 아쉽게도 좀 이따 뭐가냐? x 따로 y 따르는데 x 곱하기 y도 있을 수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이 그러면 예제 3.4를 빨리 연필들고 해봐. 선생님 그러면 저렇게 원방 형태로 나타났을 때 등정량 허상이니까 원방으로 그리면 안 된다면 원방이 아니야. 원방으로 안 나와. 그래 2차식으로 만나본다면 만약에 양수했으면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나왔냐? 그래프를 안 그려진다면 당장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야. 말 안 장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나도 못 그려. 나왔냐? 예. 와우. 자, 어떻게 나와? 0이요. 신기하게 안전제곱 때문에 끝나버리지? 예. 그럼 이걸 뭐라고 써야 돼? 일단 F 옆에도 써.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끝. 항상 무엇보다 크나다? 0보다 제곱수니까 0보다 크나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0. 동시에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0이구나.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다. 이해되지? 네. 이거 볼까? 3.47은 하지 않았나? 아까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어떻게? F 이건 또 써야지. 뭘로 써야 돼? 다음 식이니까 fx로 써야 되겠지?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반의 제곱 얼마? 4 플러스 얼마? 3 이래지? 그래서 2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니까 항상 무엇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해되냐? 네. 제곱수 우리 끝. 답은 최소값이 3. 할 수 있겠냐? 예. 그 4.48 두고 하면 다 나왔냐? 안 해도 되겠지? 예. 빨리빨리 가. 여기다 두 가지 불러봐. 실수 3.4고 옆에 들어봐. 자, x 더하기 y가 4일 때 밑에 문제 다음 장 넘겨봐. 이걸 만족할 때, 이것을 만족할 때 x의 제곱 y의 제곱에 뭘 구하라겠어? 다음 장. 예, 뭘 구하라고? 최소값을 구하라. 시작. 옆에 들어보자. 산술기가 쓰면 안 돼. 합이 뭐 산술기야? 쓸 수 있을까? 실수라서 음이 나오면 화장실 갔다 와. 실수라서 의미 나면 안 된다. 그 산술기를 쓸 때는 써보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만족할 때. 자, 공통수학 원을 배운 사람은 이거 풀어야 돼. 공통수학 원을 배운 사람은 이게 교과서에 있어. 합이 일정할 때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라. 지훈아, 공통수학을 안 배웠더라도 너가 늘 풀어서 두 가지 걸로 뭘로 풀었어? 산술기요. 산술계로 풀었다. 산술계로 푼 사람은 푼 사람이고. 근데 산술계를 풀려면 x, y가 양수라는 말이 있어야 되지 않아? 예. 네, 근데 실수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해? 안 되죠. 근데 하진 않는데. 네,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x, y 이
풀어보잔 말이야. 지훈아, 여기들 들어라. 여태까지 배웠던 걸 쓰는데 근다고 어려운 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최대한 알아듣겠는데 바로 살짝만 바꿨더니 못 알아들어 버렸어. 두 가지가 있어. 자, 봐봐. 1번, 2번 풀이. 산술만 있는 건 아니지? 예. 아니 봐봐. 뭐만 있는 건 아니야? 산술만 있는 건 그러면 내가 절대부등식이면 산술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가 있어? 어이! 뭐가 있어? 산술만 있고 또 고시 없어? 고시를 못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여기 제곱이 나왔잖아. 그럼 내가 봐봐. 1의 제곱, 1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그럼 뭐 나와? 1 곱하니까 1 플러스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 됐냐? 이거 뭐야? 이걸 뭐라고 읽어? 고시 절대부등식 됐냐? 그럼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우리가 구하고자 할 만해?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얼마? 16이지? 그래서 F는 얼마? 그래서 항상 무엇보다 크나 더.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 이렇게 쓰는 게 1번. 이게 고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풀었다 보지 않을까? 그 이제 두 번째. 자, 우리는 실수 xy니까 한 문자로 가는 걸 실수란 말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이 두 번째는 공통수학 원을 배운 사람한테 나온 문제. 공통수학 원에서 제한된 영역하고 완전 제곱하고 판별식을 이용해라 라는 게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4 마이너스 x의 제곱을 써. 이해돼? 그러면 이게 x제곱 그러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x 이해돼? 플러스 16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실수라고 했으니까 크니 그러면 이 묶어내면 x의 제곱 뭐야? 4x 플러스 4 아니야? 그럼 8 아니야? 그러면 이 x-2의 제곱 플러스 8 아니야? 이거 항상 무엇보다 크나더 8보다 크나더 이거 여기니까 이해되지? 이거는 뭐가 돼? 2차식 이해되지? 여기까지. 그 다음 세 번째 이해가 돼? 근데 이게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근데 중학교 3학년만 해도 이 정도 2번 이거는 뭘 알아야 돼? 고시라는 성질을. 그러니까 성질을 안다는 건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고 성질을 모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배운 게 있어. 선행. 이건 중학교 3학년 현 시점에서 이 정도는 2차식으로 바꿔서 금방 원을 배웠던 방법을 적용했다. 이해되지? 2번은 보편적. 근데 3번은 좀 달라. 자, 3번은 뭐냐? 봐봐. 직교적 여기 봐봐. 직교적을 하면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4야. 그럼 이런 직선이 아니야. 왜? x절편 y절편이니까 x 더하기 y는 4 아니야? 근데 이게 이거 온방이니까 선행을 한 사람이 이거 온방으로 봐. 온방으로. 원이 단위를 커져 안 커져? 커지다면 처음에 접할 때가 최소값이겠지. 처음 접할 때가. 그 다음에는 또 커지면 요 놈이니까 길이 이 길이보다 더 커지니까 이건 의미가 없겠지. 그럼 처음 접할 때가 얼마? 4니까 얼마? 반. 뭐시오? 2를 2야. 2를 2를 4니까. 그러면 R이 2를 2야. 근데 여기서 뭐 내가 뭐라 했어? R이 적으니까 2를 2의 제곱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얼마? 8. 그러니까 8이 최소. 그 8보다 클 때는 요즘할 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는 선행을 통해서 내가 선행을 하면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어떤 성질, 동시생한테 필요한 거. 이거는 자기 학년에서 사고를 확정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의도적이지 않지만 선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것 저런 걸 다 끄집어내서 모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같은 문제지만 그러면 나중에 미분이 있을까 없을까? 미분으로도 이거 풀 수 있겠지? 그럼 미분까지 하면 더 큰. 그럼 미분의 장점은 뭐냐? 훨씬 더 복잡한 식을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연산을 미분을 통해서 더 그게 라그랑지가 개발했다고 해서 라그랑지 승수법이라고 해요. 그런 거예요. 뉴턴의 보관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모든 부분의 선행의 목적은 그런 걸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을 길고 요게 세 가지지만 얼마나 막혔어. 찾아보면 네가 그리고 아까 전에 뭐로도
산술기하도 할 수 있다. 근데 양의 실수가 없으면 웬만하면 산술기하를 쓰면 돼, 안 돼? 이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책에서는 요 2번을 데이터로 2번 보여 안 보여? 2번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선행을 할 만한 의도를 가져야 된다니까. 특히 도형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부분에서 공통수학 도형은 다양한 부분으로 더 많이 활용되길 바랍니다. 아까 좀 잠깐 말했지만 뭐 치안이라든지 매개변수라든지 극대극선이라든지 표현하는 수학적 성질이요. 그거를 이해하려면 수학을 보는 눈이 좀 넓어야 돼. 단순해지면 안 돼. 다양하게 풀기를 바라고 푸는 거 안에서 생각, 아까처럼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네. 장 깨고. 자, 그 다음 이건 뭐가 일정해? 딱 보자마자 곱이 일정하지? 네. 그리고 우리는 안 봐도 이건 쓸 수 있지? 네. 단 양수. 뭐라고 써버려 이거는? 2 루트 양수라 했으니까 x분의 1 이해되죠? 그래서 2.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의도적으로 완전적으로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 근데 그건 의미가 없지? 네. 안 봐도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거 봐봐. 3.15는 자 시간이 지금 근데 우리 뭐 엄청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많이 안 갔어. 오늘 너희도 많이 빨리 안 간 것 같지? 별로 막 중반에 한 30분 전 줄 알았는데 30분 주는 줄 알았어? 5분 줄 알았어요. 그럼 반대 아니야? 너무 줄 알았어. 자, 2차 곡선이라고 일단 알아줘. 네. 나중에 이렇게 단어를 쓴 이유는 혼자 인터넷 했을 때 알 수 있는 언어를 주려고 하는 거니까 2차 곡선이라고 해서 AX의 제곱 그러니까 EHXY 써놔. 그 다음에 BY의 제곱 그 다음에 EGX EF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자, 여기서 X, Y는 미지수야. 이건 이해가 돼야 돼. 네. 그리고 A, H, B, G, FC는 상수야. A, B, C, 뭐 H, F, G. 바꿔. 그냥 바꿔 해.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 실수다 이 말이야. 실수 보면서 논해라. 자, 이런 모양으로 나온 것을 2차 곡선이야. 그 중에 특별하게 H가 0일 때 원축 곡선이라고 해. 원축. H가 0일 때 원축 곡선. 이 원축 곡선은 누가 처음으로 이걸 원축 곡선을 용어를 썼냐? 들어본 적 있을까? 유클리드. 들어봤지? 유클리드가 2500이니까 2500인데 원축 곡선이 그럼 뭐냐? 이 원축 곡선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원축 곡선이 먼저 나와.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이거 뭐냐? 브라보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가장 좋아하는 콘 중에 하나가 브라보콘, 구구콘. 콘 종류를 좋아해. 그러니까 원축 곡선은 위아래 콘을 갖다 붙이는 거야. 저거예요. 원축 곡선이라고 이런 걸. 브라보콘이나 뭐 내가 선생님 좋아하는 콘이 무슨 콘? 월드콘. 나는 안 좋아해. 브라보콘. 알겠지? 예. 브라보콘이 혜택 거야. 네. 그러면 위아래 딱 갖다 붙였을 때 빵꾸 나 있어 안에가. 그랬을 때 단면을 절단할 때 이걸 이 밑에 선을 평행선을 이 L을 모선이라고 해. 뭐라고 아니 기준선이야 시초선이라고 해. 뭐라고 그래? 시초선. 그러면 이쪽 이런 선을 뭐라 하지? 모선이라고 그래. 모선. 모선은 한계가 있냐? 아니지. 원축곡선이니까 모선은 쫙 돌면 무한히 많겠지. 네. 모든 라인을 다 따는 모든 거는 원축 옆에. 그럼 모선이라고 해. 일명 모서리에서 따온 단어니까. 알겠지? 예. 그러면 우리는 이 시초선인데 단축한데 절단을 할 거거든. 어떻게 절단해? 이 시초선과 평행이 되게끔 절단하면 무슨 모양이 나와?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네. 무시해? 그 단면을 말하고 있다니까. 원이지. 그럼 여기 7명이 봤을 때 이 모양이 다 다르게 보여? 똑같이 보여? 그래서 이때 이 유클리드는 이걸 기준으로 한 거야. 이걸 뭐라고 하자고? 사이클로드. 원이라고 하자 이 말이야.
알겠어? 원이라고 약속한 거야. 7명이 봤는데 7명이 다른 모양이 나오면 안 되겠지? 그게 약속인 거야. 그래서 시작한 거야. 이걸 무슨 모양이 나와? 원. 다 같이.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모선과 평행하게 절단한 모양이 나와 안 나와? 절단할 때 뭔가 약속한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럼 절단한 단면이 나와 안 나와? 그럼 너희들이 보는 7마리가 본 모양이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왜 중심을 보면 평행하게 절단한 거니까 이해되지? 그럼 이 모양을 뭐라고 할까? 포물선. 그렇지. 포물선이 하자. 포물선. 에플레스. 그래서 포물선. 그러면 다음에 요거와 좀 다른데 이 모선 이 각을 이 동경이라 그래. 10초선과 이루는 각을 세타. 그러면 세타보다 작게 절단해. 세타를 이루는데 세타보다 더 작게 절단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절단하면 세타하고 같겠죠? 그럼 세타보다 작게 절단하면 이런 모양에서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 이렇게 생긴 모양이 오, 나중에 그걸 왜 타원이라고 하는지는 나중에 할 이야기고 타원이 나와. 이야기까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 시초선과 수직으로 절단하면 뭐가 나와? 위아래로? 이런 모양이 이끌린 게 나오지 위아래로. 포물선 모양이 위아래로 나와. 저게 2차 곡선.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하는 거? 2차 두 가지 모양이 나온다. 쌍곡선이 나와. 그래서 원축곡선은 이 네 개를 우리는 원축곡선이라고 읽어. 그게 답이야. 원축곡선이 뭐냐? 이 네 개의 모양. 그럼 우리는 2차 곡선의 모양을 논해라. 포물선.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이겠지? 포물선, 타원, 쌍곡선. 그런데 교육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이게 막 자기 자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 최근에 과거에는 7차 교육과정까지 지금이 9차거든? 9차라고 안 해, 이제 어느 순간에. 근데 지금은 8.5차에서 깨졌어. 이제 9차란 말을 안 쓰고 8.5차에서 다음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9차란 말을 안 쓰더라고. 왜 안 쓰는지 나도 몰라. 근데 우리가 수학이 가장 많이 배운 시기, 수학을 단어를 가장 많이 배운 시기였어. 이것저것 쓰잘데없는 거 다 배우는 거. 근데 그건 쓰잘데없는 건 아니었는데 수학의 인덱스가 엄청 많을 때가 있었거든. 그때가 언제냐? 7차야. 6.5차와 7차 사이가 교과로 따지면 지금의 그 배우는 분량의 한 2배야. 뭐가 이해돼? 지금 배운 분량의 2배를 배워야 돼. 지금까지 배운 분량이. 수학적으로 따지면 분량의 2배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내용의 분량을 2배. 게다가 그게 전 과목이 다 수능에 나와. 학력고사라는 시대긴 하지만 그때가 그 시대인데 그게 6.5차와 7. 근데 지금은 9.5차인데 아니야 8.5차 넘은 시기인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 시기에는 이게 한 뭉텅구로 나와 있어. 이렇게 뭉텅구에서 학문적으로 한 분야에서 쫙 나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원, 포물선, 그러니까 포물선부터 배워. 포물선, 그러니까 원부터 먼저 배워.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한 세트로. 근데 지금은 포물선은 원하고 타원은 세트로 가고 미안. 타원하고 포물선하고 어디 갔어? 쌍곡선은 한 세트고 원은 공통수학 2로 빠져버렸어. 쌍곡선도 안 배우잖아요. 쌍곡선 무슨 소리야? 기하에 나오지. 기하, 여기도 기하, 여기도 기하. 그런데 이 기하가 뭐 우리가 평가 기준이 있는데 다만 세 개는 기하라는 학문 단원으로 넘어가고 여기는 원은 공통수학 2. 다만 요 부분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원축곡선은 요 h가 0일 때. 그래서 아까 침 같은 경우도 원축곡선으로 바라보고 시야를 넓힌데 허상일 때 나중에 요 헛수에 나오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여기는 h가 뭐예요? 2야 2. 0이 아니지? 네. h가 1이지. 2h니까 h가 1이지. 네. 여기도 1이고 1이요. 이해되지? 그러면 이런 모양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타원 모양을 A구장에 그려라 이런 모양을 본 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타원 모양의 이런 모양을 직교자 앞에서 찾다 보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 나올 수 있잖아. 네. 틀려서.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이 참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놈을 평행이동의 변환 중에 합동
평행이동. 그러니까 모양은 그대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린 모양 있잖아. 나중에 회전이동이라고 해. 이런 모양을 찾다 보면 h가 0이 아닐 때고 이거는 h가 0일 때야.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런 모양이면 어떻게 하냐? 네, 이걸 찾을 때 그런데 이 원추곡선으로 모든 이루어지냐 안될 때가 있어. 안 될 때가 뭐냐? 이것이 1차식 곱으로 ax 다시 b 다시 y c 다시 a2 다시 x b2 다시 y c2 다시 이런 모양으로 될 때가 있어. 언제냐? 원이 아니라 모선에 이런 식으로 모선 이게 놓으면 입체도형이 안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나오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름답게 해야 되는 성질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려면 반드시 여기에 이 판별식 이 자체가 하나 있어. 뭐가 되냐? h의 제곱 마이너스 ab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 h제곱 마이너스 ab 이게 0보다 크면 0이면 0보다 작으면 0보다 크면 타원 0이면 포물선 여기 0보다 포물선 0보다 작으면 쌍곡선 이렇게 돼 있어. 이게 테마야. 혹시 저거 봐보면 이대로 하면 h가 얼마야? 1이제 a가 얼마야? 1 p도 얼마야? 그럼 1의 제곱 빼기 1 곱하기 1이니까 0이제 그럼 이건 안 봐도 여러분들이 잘 보면 나중에 보면 언젠가 그리면 이런 식의 포물선이 이런 식의 포물선. 그러니까 최대값은 못 가져면 뭐를 구할 수 있을까? 요 xy가 얘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놈이 최소값이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구해져 반드시.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 접선이 이렇게 딱 좌우 대칭일 때가 돼. 그래서 x 플러스 y는 k로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x 더하기 y는 인수분해 하라고 막 나와 별지라.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 이걸 해보니까 이건 쌍곡선이야. 아니야 포물선이야. 근데 h가 0이 아니니까 우리 내부장한 포물선의 대부적인 게 이거야 이거. x제곱은 y는 x제곱. 모양을 잘 봐봐. x제곱 마이너스 y는 0. 말 그대로 1. 여기 뭐요? a는 1. h는 얼마? 0. b는 0. 그것뿐이야. 그것뿐이야 그냥. 실수라고 했으니까 a는 1이고 h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알아서 아니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놈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알아서 나와. 그럼 요것만 알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돼. 그래서 h가 돼. 그럼 이런 것도 뭐요? 그러니까 x는 y제곱도 가능하겠지. 이것도 포물선이야. 선생님 그러면 저기서 전체 원축곡선에서 안 되는 경우가 저렇게 1차 식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저렇게 표현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것도 저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저 원축곡선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안 되나요?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거야. 문제 나오는데 이건 공통사고 원이나 최근에 앞에 보면 인수분해 하라는 거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그러면 원축곡선이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다. 네.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제공되는데 이렇게 된 모양이 나올 때 언제 나와? 인수분해 하시고 이런 문제 낸 적이 있지? 네. 근데 아무 생각 없는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막 2하고 5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찾고 있어. 이게 그렇게만 애운 사람. 이거 보면 인수분해 단어 냈으니까 애운 사람. 근데 이건 그릇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왜 최대값과 최소값 중에 왜 최소값만 구하는 이제 다만 지금은 그렇게 했으니까 일단 한번 알아보자. 다른 방법이 이제 그럼 나중에 원축곡선 하면 나중에 이게 포물선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원석이는 저한테 주먹을 날리더니 넌 지금 달팽이가 나갔어 그냥. 자. 그건 멋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시간이 하나만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변환 복잡할수록 이걸 구하는 방법은 이제 라그랑드 승수 뭐 이런 거 쓰는데 지금은 보시면 요 부분에서 차관해서 x 더하기 y에 저거 차관한단 말이야. 자 이걸 뭐라 쓰냐 fx, 이건 이게 차관할 뿐이지 돼 안 돼? 자 그러면
가로 열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되냐 안 되냐? 됩니다. 그냥 0보다 크니까 x, y의 관계없이 얼마? 1보다 크겠지? 예. 최소값 얼마야? 1. 예. 볼 거 없어. 근데 이것도 최세곱 문자 완전 제곱을 이용한 최대 최소야. 근데 나도 왜 이렇게 되냐? 내가 이 포물선은 완전하게 행정변환해가지고 나중에 다음에는 이렇게 구하지 않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게 있을 거거든. 근데 지금은 요거에 대해서 요렇게 완전 제곱을 이용한 최대 최소. 근데 이런 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돼. 이건 되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다른 방법을 쓰려면 아까 말대로 뭘 알아야 돼? 원주곡선. 원주곡선은 기하를 하는 동안은 좀 나오는데 문제는 기하가 언제 배우냐? 이 기하라는 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워. 한참 뒤에 배우니까 굳이 기하를 안 건들고 넘어가다 보니까 포물선이나 타원이나 쌍곡선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대부분 이런 문제.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구해진 게 문제가 나온다면 거기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트렌드는 굳이 안 가고 아까처럼 변수가 두 개인 안전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 꼭 치안이라 하라고 했는데 이 치안을 이해하지 말고 앞에 단원이 완전 제곱을 이용한 최대 최소야. 이해되지? 이것도 어떻게든 뭘 이용한 완전 제곱.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뭐 몇 개짜리? 두 개. 갑자기 세 개가 나와. 2개. x, y 변수가 두 개지. 그지. 그럼 이런 거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어떤 상수의 제곱, y 마이너스 어떤 상수의 제곱도 있어서 변수 두 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럼 아까처럼 x 플러스 y 어떤 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해되지? 네. 그래서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완전 제곱을 이용한 최대 최소. 알겠지? 그럼 한번 이제 3.5에 한번 해볼까? 간단하게 나오나?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한번 해볼까? 빨리 뭐라고 써야 돼? f 뭐라고 쓸까? x, y 방식으로 봐야 되지? 그럼 x 마이너스 2에 y에 뭐가 돼? 제곱 그럼 6 묶어내 x 마이너스 y 되지? 네. 뭐가 되냐?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플러스 1. 됐냐? 완전 제곱 이거 목표 항상 지켜는 더 1. 1이니까 최소값 얼마? 1. 이거 뭐 어려우면 죽어야 되겠지? 죽어야죠. 숙제는 죽어라. 왜 갑자기 죽어서 왜 24초까지? 그렇지 1차 평판. 안 해도 되겠지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연습은 3점 우리 땐 3점. 나쁘지 않다. 아니 안 나쁜가? 그 공통수학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항상 걸린 게 공통수학 원투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진짜 그건 맞는 말이야. 공통수학 원투를 열심히 한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저희 이거 끝나면 뭐예요? 퀴즈 나가는 게? 대수론 끝나면 뭐예요? 뭐 내가 저번에 했는데 쉽게 안 돼. 내가 정수했고 조합했고 대수했으니까 못 나갔어. 기하? 그래. 그럼 인문서 끝났으면 뭐 해야 돼? 그 다음. 그리고 기본서 끝나면 뭐 해야 돼? 시와서 그렇게 12번이 아직 니를 기다리는 중. 와 12번. 와, 기하 전에 나왔던 그거 나머지 3번의 과학에 알아야 있을까요? 전에 2번 나왔는데 전에 2번 나왔어요. 조합이랑 정수. 야, 나 C 안 가져왔는데. 정수가 멋이 아니야? 정수가 정수나. 이걸 다 하고 나면 머리가 대가리가 아까 얘기로 뭔가 문제를 푼다는 것보다 생각이 늘어나.